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 증상을 겪어보면 인터넷에 나오는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과 정말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이명 소리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율신경 기능 때문에 여러분의 귀가 예민해져서 생기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맥유숙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과 이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원인 불명의 이명이나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한의원에서 주로 이명이나 어지럼증 환자분들을 뵐 때에는 이비인후과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분들도 이것이 신경계 문제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이 많이 알려지면서 본인의 이명이나 어지럼증, 두근거림, 불면증 같은 증상들이 혹시 자율신경 문제 때문은 아닐까 직접 찾아보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율신경의 문제로 이명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시거나 혹은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라고만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사로서 이 자율신경과 이명이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좀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왜 귀가 아니라 신경을 안정시켜야 소리가 줄어드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이나 머리가 빙빙 도는 어지럼증, 수면장애, 불안, 두근거림 같은 증상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MRI나 청력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을 많이 찾아다니고 또 그냥 익숙해지세요, 그냥 적응하고 사세요 라는 말을 듣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율신경 장애라는 증상을 들어보면 본인의 이명과 함께 동반된 다른 증상들과 정말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먼저 자율신경이 도대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율신경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신경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I가 발전하면서 사용자에 맞춰서 작동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매번 신경 쓰지 않아도 온도 조절기가 알아서 집안의 온도를 감지해서 추우면 보일러를 세게 돌리고 따뜻해지면 저절로 꺼주기도 하고 세탁기는 AI 기능으로 알아서 세제를 넣어주고 건조까지 한 번에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는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도 심장, 폐, 위장, 혈관 같은 기관들이 뇌에 직접적인 명령 없이도 알아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자동 조절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심장이 멈추지 않고 체온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자동 조절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강력 난방 모드인 교감신경입니다. 한겨울에 외출했다가 추운 집에 들어왔을 때 보일러가 굉음을 내면서 막 돌아가서 집안을 빠르게 데우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대처할 수 있도록 심박수와 호흡, 혈압을 높이는 역할입니다. 다른 하나는 온도 유지 모드인 부교감신경입니다. 집안이 충분히 따뜻해졌을 때 보일러가 조용히 작동하며 적정 온도를 유지하거나 외출 모드로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 심박수와 긴장을 낮추고 소화 기능을 촉진해서 몸을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아끼는 역할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이 강력 난방과 온도 유지 모드가 자연스럽게 전환되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장애 혹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면 이 자동온도 조절기가 고장난 상태를 말합니다. 춥지도 않은데 갑자기 보일러가 세게 돌아가거나 추운데도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두통, 불면증, 위장장애, 상열감이나 수족냉증 같은 증상과 바로 이명과 어지럼증이 이 고장난 보일러 시스템의 대표적인 이상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명은 고장난 보일러에서 원인 모를 웅삐 하는 소음이 계속 들리는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보일러에서 소음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온도 조절기 탓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명이 들리는 것은 물론 조절 시스템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보일러 자체나 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는 거죠. 귀를 볼 때는 메니에르병이나 돌발성 난청 또는 청신경 종양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지럼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신경 문제로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과 같은 귀의 전정기관 문제 혹은 뇌졸중 같은 뇌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율신경 장애와 관련된 증상들은 하나하나의 증상만 보고 진단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장기, 즉 귀와 뇌의 기질적인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서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을 깊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자율신경이 손상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혈압이 70, 60까지 뚝뚝 떨어져서 서 있지 못하는 심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죠. 이런 경우는 주로 파킨슨 병이나 퇴행성 뇌질환 또는 심한 당뇨 합병증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케이스는 자율신경의 영구적인 손상이 아닌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기능 이상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이명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 조절의 균형을 잃은 상태에 속합니다.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이명, 잦은 두근거림, 식은땀, 소화불량, 만성 피로, 또 수면장애, 그리고 기저에 깔려있는 불안감 등입니다. 이러한 자율신경 조절 장애는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되다 보면 우리 몸의 감각 필터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무시해야 할 귀 속의 작은 혈류 소리나 신경의 미세한 잡음까지 뇌가 예민하게 증폭해서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명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신경 조절 장애가 이명을 일으키는 방식은 크게 뇌의 세 가지 기능 이상 패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의 과흥분 경보 타입입니다. 가장 많은 이명 환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위험감지센터를 항상 켜두게 만듭니다. 뇌가 24시간 내내 비상 상태로 인식하는 것이죠. 이 과흥분 상태는 청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청각피질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결국 청각피질의 신경세포들이 너무 예민해져서 원래는 무시해야 할 아주 작은 미세한 전기 신호까지도 실제 위협적인 소리로 착각하고 증폭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뇌가 만들어내는 가짜 비상 경보음이 바로 삐 하는 날카로운 고주파 이명입니다. 두 번째는 뇌의 에너지 고갈 타입입니다. 만성적인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뇌가 말 그대로 방전이 된 상태인 겁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인데 포도당이나 산소 같은 핵심 연료 공급이 부족해지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혈액 공급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의 질도 나빠집니다. 이렇게 뇌의 대사 기능과 신경 에너지가 고갈되면 신경신호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잦아지게 됩니다. 마치 낡은 전기 제품에서 웅 하고 노이즈가 깨는 것처럼 웅 하거나 쏴 하는 저주파 이명이나 박동성 이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귀가 먹먹해지는 난청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뇌혈류 조절 실패 타입입니다. 우리는 뇌의 자세가 바뀌어도 혈압의 변화 없이 항상 일정한 혈액을 공급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뇌혈류 자동 조절이라고 부르는데 자율신경계가 이 역할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앉았다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뇌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뇌뿐만 아니라 혈액 공급에 극도로 민감한 귀의 달팽이관과 청신경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이 혈류의 출렁임 때문에 갑자기 이명소리가 커지거나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과흥분, 에너지 고갈, 혈류 조절 실패라는 세 가지 핵심 원인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에 좋은 약이라는 하나로 모든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뇌 이명이 어떤 뇌의 상태를 반영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핵심은 망가진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우리의 뇌와 신경은 예측 가능한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운동하는 것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흥분시켜서 이명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명상이나 호흡 혹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교감신경을 적절하게 활성화시키고 과흥분된 기능을 떨어뜨려 이명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술과 카페인을 끊는 것입니다. 특히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직접적으로 흥분시키는 채찍질과 같아서 이명이 있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복식 호흡과 같은 방법입니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더 길게 내쉬는 호흡은 과흥분된 교감신경을 꺼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한약과 약침으로 신경의 긴장을 안정시켰을 때 이명소리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면 많은 경우 이명소리도 함께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 조절이 어렵다면 한의원에 오셔서 신경의 과흥분을 조절하는 한약치료나 약침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자율신경과 이명의 관계에 대해서 좀 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괴갈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교감신경 과활성화로 인한 이명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교감신경 저하로 인한 이명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타입별로 한 개 한 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